두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저는 9년간 거주하는 오래된 상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며 가격이 맞으면 팔려고 합니다. 최근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기왕에 상가를 팔 거라면 2018년도 안에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빨리 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래된 주택이고 또 정리할 게 많다 보니 해를 넘겼습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게 상식인데 왜 2018년도 안에 상가주택을 파는 게 이득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왕 늦어졌으니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요.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간 오랫동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개정이 없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연간 3%씩 누적되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혜택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연간 2%로 물가 안정을 반영해서 2%로 누적되며 최대 15년을 보유하여야만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됐었는데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돼서 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10년 보유했다고 해서 80%까지 공제되는 거는 2020년 1월 1일 양도부부터는 또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요. 만 9년 보유한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그런 거를 2018년도에 양도를 했을 때 27%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2019년이 되면서 세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 10년 보유했는데 20%의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7%라고 하면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양도는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요. 이 혜택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동산들이 있죠. 세법에서는 단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투기 행위로 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절세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5년을 하면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왕 매도하는 시기를 놓치셨으면은 15년 쭉 보유하시다가 매도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주택에 있어서의 핵심은 아무래도 상가와 주택의 면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 사연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가 주택이 함께 돼 있는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 각각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택 부분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택도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시게 되세요. 상가와 주택을 볼 때 용도가 딱 구분이 되면 좋겠지만 용도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제로 공부상 용도를 따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을 높이시는 게 아무래도 1세대 1주택 적용받기에는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상가의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하시겠죠? 있는데요. 변경을 하면 바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도를 이제 상가로 사용하셨다가 변경을 하시는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사용을 이하나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택으로 사용하셨다면 그 부분은 적극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서 주택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 토지에 따라서 이걸 주택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500평 토지의 바닥 면적이 30평이다.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면 도시지역은 주택의 5배,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30평이니까 도시지역은 150평까지,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300평까지 주택이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 500평에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인 350평, 그리고 나머지 200평 만큼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추가 과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주택 부수 토지가 500평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도시 지역은 사실은 건물과 이제 주택의 면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도시 지역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주택은 작은데 마당이 엄청 맞아요. 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으로 해당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양도 전에 전문가랑 상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